안녕하세요. 미국 주식과 환율, 대출이자와 아파트 거래까지 그날의 이슈를 빠르게 살펴보는 뉴스 스피커 2023년 2월 28일 화요일입니다. 네, 먼저 미국 주식시장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한 좋은 흐름을 보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을 보신 분들은 장이 시작함과 동시에 상당히 상승을 해서 높은 기대감을 갖게 했지만 지금 어떠한 크게 호재가 없는 상황이에요. 눈치 보기 싸움이 급급한 시즌이라 그래서 당분간은 뭐 차피 마켓이라고 하죠.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을 보여줄 텐데 그래서 뭐 이렇게 올라갈 시장은 아닌데 했더니 역시나 장 막판까지 가면서 하락하는 모습 그래프를 볼 수가 있죠. 3대 지수 모두 올랐다는 것은 그래도 긍정적인 요인이겠지만 특별한 트리거가 없다고 판단을 한다면 지금 S&P 500 기준으로 이 4천선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 그 정도로 만족을 해야 되는 일단 지금의 시장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승한 종목들을 살펴보면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기준으로는 그래도 1800가 넘는 주식이, 나스닥 기준으로 약 2600개가 넘는 주식이, 사실 이 정도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좋아하는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나스닥에 많은 주식들이 상승을 했다고 보여지죠. 새롭게 뉴하이를 찍은 종목들도 나스닥은 100개 정도 돌파를 하였네요. 개별 종목으로 살펴보시면은 거래량이 가장 많은 우리의 테슬라 같은 경우는 210불 목전까지 다가가면서 5.5% 상승을 했고요. 애플은 뉴스 스피커에서 항상 말씀드리듯이 어떠한 그런 호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상황이라 147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가 거의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헬스케어와 금융주 쪽 그리고 유틸리티까지 해서 이 정도 섹터 부분에서 조금 약한 흐름 보였습니다. 네, 국채금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10년물 기준으로 지금 3.9를 상회를 하고 있는데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차피한 마켓, 왔다 갔다 하는 마켓,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2년물과 10년물의 차이는 거의 역대급으로 오랫동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 한 번도 침체 없이는 이 금리 역전 현상이 원복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경고로서 계속 이 2년물과 10년물의 역전 현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율은 지금 미국 달러가 상당히 절대적인 강세입니다. 1323원 정도 살펴보고 있고요. 지금 일본 엔화도 드디어 970선을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분간은 이 기조가 계속 될 거라고 뉴스피커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원하는 약세 상황인데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시장의 판단인데, 만약 그렇다면 한국은행에서도 금통위에서 다시 한번 미국 금리를 쫓아가려고 하는 금리 인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가상화폐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기준으로 23,000불을 상회를 하고 있지만 약 일주일 전도 된 25,000불을 상회했던 그 모습은 다시금 없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주요 발표가 되는 어떤 시장의 지표들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에서 만족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우리의 레버리지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살펴보시죠. 국민은행 기준으로 하단금리 4.66까지는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는 금리가 다시 쫓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코픽스 기준으로 하는 매월 15일 기준 다음 달 금리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될 건지 다들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대출금리가 하락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부동산 시장에도 다시 한번 뭔가 훈풍이 부나 그랬지만
그 이후에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 분명히 뉴스 스피커에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시중은행들 평균 3점대 중후반에서 거의 중반에서 머물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코픽스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정기예금 금리가 오른다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확인하시죠. 오랜만에 레미안 퍼스티지 등록이 되었어요. 전세가가 13억에 형성이 되면서 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에 반면에 매매가는 그래도 여전히 31억 5천이라는 그래도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5단지 36평, 25억은 당연히 넘었다라는 시장의 판단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24억 9,600이라는 수치를 보여주면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잠실 쪽에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계속 거래가 많고요.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한 4-5건 거래가 있었습니다. 18억 2천에 실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어서 18억을 안착했나 생각할 수가 있지만 거래일이 며칠 차이 안 나는 물건들 중에 17억이 아직도 좀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랜만에 홍파동 경희공자이가 등록이 되었네요. 25평형 13억 9,500까지 실거래가 보여졌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살펴보시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의 역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경유 가격이 원래 객단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유 비용이나 원재료 비용이나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유가 더 높아야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특수성 있게 경유 가격이 유럽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생산 비용이 높은 경유였지만 훨씬 더 좋은 가격에 유지가 되었었는데 주간 단위로 14주째 경유 판매 가격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간 단위로는 휘발유 가격이 경유를 앞지르면서 지난해 6월 이후에 8개월 만이에요. 8개월 만에 다시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유가 더 싸진 상황입니다. 1584.9 리터당 가격이고요. IMF에서 코인의 법정 통화를 금지했다고 합니다. 알다시피 중남미의 엘사바도르라는 국가에서 2021년 9월에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을 했는데 중앙아프리카에 있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도 마찬가지로 법정 통화. 근데 이런 모습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큰 이 코인을 법정 통화로는 옳지 않다라는 IMF의 경고에 의해서 가상화폐 시장이 더 출렁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미국 주식의 실적 발표 줌과 UHS 같은 헬스 주식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적 자체는 괜찮았고요. 오늘 타겟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사실 월마트와 더불어서 어떤 미국 소매 시장의 그리고 소비 시장의 강력한 지표로 활용이 되고도 하는 이 타겟의 실적 발표를 우리 모두 또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돈 버는 하루 되시고요. 뉴스 스피커였습니다.